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 이어갑니다. 이번 순서는 동두천, 양주, 연천, 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기영 예비후보인데요. 안 후보는 양주 테크노밸리의 첨단 ICT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옥정 물류창고 사업 취소와 회천지구 인프라 구축, 광석지구 신속 착공 등 신도시 현안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1998년 정치에 입문해 안양에서 2차례 경기도의원을 지낸 안기영 예비후보. 김성수 전 국회의원을 보좌한 경험을 토대로 지역구를 양주로 옮겨 국민의힘 양주시 당협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린 그는 박종성 예비후보와의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안 후보는 양주가 발전과 퇴보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낙후된 양주를 살리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지난 20년간 대기업은커녕 중견기업 하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제 기반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야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새롭게 발전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나섰습니다. 핵심 공약에는 제2의 판교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양주 테크노밸리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1호로 꼽혔습니다. 특히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첨단 ICT 클러스터 조성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양주 테크노밸리에 첨단 기업과 또 연구소가 들어와서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일대 혁신을 만들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옥정과 회천, 광석신도시 현안도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옥정 물류창고는 사업을 취소시키고 해당 부지에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천지구에는 공원 등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여 년째 택지 개발 사업이 멈춰버린 광석지구는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안 후보는 대규모 사업 추진 성과와 오랜 정치 경험을 강조하며 공약 달성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의 여러 가지 비전과 또 그동안 저의 해왔던 일들을 보시고 역시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이제 새로운 일꾼을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를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동두천, 양주, 연천, 갑 선거구는 현역인 민주당 정성호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안기영 예비후보가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포천시가 국토교통부의 2024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토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에는 포천시를 포함한 17개 지자체가 참석해 국토부 지자체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시는 국비 12억과 2억 5천만 원을 활용해 드론 필요 물품 수배송 기반 시설 체계, 드론 작전 사령부와 함께한 배송 및 수송 시스템 등을 실증하고 구축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실증하고 상용화해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입니다. 시는 관내 주요 지점에 드론 배송 거점 3개소를 조성하고 15개의 드론 배송 항로를 설정한 뒤 배송을 위해 4대 이상의 드론을 활용할 예정이며 배송을 위한 스마트폰 앱도 함께 제작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드론 배송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양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드론 상용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양주시의 드론 배송 사업은 공원 배송 모델로 공원을 찾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킨이나 족발 등 상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사업입니다. 양주시는 국비와 자체 사업비 약 6억 원을 들여 옥정 호수공원과 송암 스페이스센터, 문화예술회관 등 3곳에 배송 거점과 배달점 등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앞선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도 진행됩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분들은 투표소로 이동해 소중한 한 표를 실현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은 투표 편의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먼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어르신들은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과 활동 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사전투표일과 투표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투표소는 어떨까요? 보통 투표 장소는 1층이나 승강기 같은 편의시설이 있어서 이용이 편리한 곳을 확보해 놓지만 투표소가 2층 이상에 위치해 있고 승강기가 없는 경우에는 1층에 별도의 임시기표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 2인 이상이 1층으로 가서 선거인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에서 수령한 투표용지를 대신받아 선거인에게 전달하면 선거인이 임시기표소에서 직접 기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에 넣고 봉함을 해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 운반함에 넣으면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로 이동 후 기표자를 대신해 봉투째로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에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선거인 본인이 지명한 사람이 없거나 가족을 제외한 1명인 경우에는 투표 사무원 중에서 2명이 되도록 선정합니다. 근력이 약하거나 손떨림이 있는 기표자는 특수형 기표용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또 글씨를 크게 볼 수 있는 확대경 특수형 기표용구나 영상통화 수어 통역, 쉽게 설명해 놓은 투표 안내 자료를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면 되는데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요양소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4월 10일 투표소에서 국민 누구나 한 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권석화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9급 1호봉에서부터 한 6, 7년을 열심히 일해야지 기본 급여가 최저임금에 도달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9급 1호봉 최저임금제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0세 퇴직하면 연금을 65세에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5년 동안의 소득 공백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민원을 받으시니까 당연히 요구를 할 수밖에 없으시지만 좀 과한 요구를 하시거나 이제 봉사를 강요하는 부분이 있을 때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 분들께서 괴롭히거나 아니면은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저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2일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도특사경은 제보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이날 새벽 도살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개 6마리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충격을 가해 죽인 후 방혈 처리를 하지 않는 등 불법 도살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28일까지 307개 전체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은 배수펌프, 배수로, 집수정 등 배수시설 정비 상태와 진입 차단 시설 작동 여부, 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 여부,
사고 대비를 위한 준비태세 수립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침수 위험 시설이나 저지대 지하차도에 설치 중인 진입 차단 시설이 우기가 오기 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중점 관리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침수 위험 지역이나 저지대에 있는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를 의무화할 예정으로 조치도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인천 지역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관 교체 작업이 진행됩니다. 인천시는 올해 335억 원을 들여 37곳의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교체할 상수도관의 전체 길이는 50km로 그동안 누수가 발생하거나 관 내부가 부식해 흐린 물이 자주 나온다는 민원이 제기된 곳입니다. 또 매설된 지 30년이 넘은 상수도관 일부도 내시경을 통해 내부를 확인한 뒤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교체 대상에는 부평 여로물 시장과 중구 신포시장 등 전통시장을 비롯해 1990년대에 매설된 남동 국가산업단지 인근 상수도관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 동안 1,024억 원을 들여 노후 상수도관 152km를 추가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영환경 개선 사업은 점포 환경 개선과 홍보 광고, 스마트 기술 구축과 위생 안전 등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27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하며 신청업체는 3개 단위 사업 중 1개의 사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소상공인 지원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13일 야생 멧돼지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봄은 야생 멧돼지 출산기로 개체수가 급증하고 등산객 등 야외 활동과 영농 활동이 증가해 ASF 발생 위험이 큰 시기인데요. 경기도는 행정명령 등을 통한 양돈 농가의 ASF 발생 지역 입산 금지, 방목 사육 금지, 축산 농가 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전역에서는 언제든지 ASF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축산 종사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ASF 의심 개체 및 폐사체 발견 때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인천공항을 통해 처리된 해상항공 복합 운송 화물 실적이 개항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처리한 해상항공 복합 운송 화물이 지난 2022년 68,870톤보다 43.1%가 증가한 98,560톤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래 최대 실적입니다. 해상항공 복합 운송 화물은 주로 중국에서 인천과 평택, 군산 등 한국 서해안의 각 항구까지 해상을 통해 운송된 뒤 인천공항에서 전 세계로 배송되는 물류 체계입니다. 화물의 출발지는 99.6%가 중국이며 화물의 최종 목적지는 47%가 북미, 31%가 유럽 등 원거리 국가였습니다. 인천시가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최대 30%를 환급해주는 판촉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전통시장은 부평 깡시장과 계산시장, 인천 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어시장 등 4곳인데요. 환급액은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할 경우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일 시 만 원이며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행사 기간 중 1인당 2만 원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6일부터 6월까지 매달 5일에서 7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